있습니다. 먼저 한국카본 최준명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카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타겟퍼를 10.5배로 제시를 드렸는데요. 지금 11배 도달했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크게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뭐 증시 환경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된 것 때문에 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증시에서는 좀 상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평균 퍼간이 13.5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회사 쪽 입장에 따르면 뭐 기존의 수주 잔고를 무난하게 소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이익 수준은 현재에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뉴스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2, 3년 전부터 얘기를 하던 그 카타르 100척 그 중에서 60척이 좀 올해 안에 좀 상당 부분이 좀 이렇게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일단 15척이 갔고 나머지 45척이 뉴스에 따르면 9월까지 슬롯 배정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뭐 3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전 대비 거의 3배 넘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뭐 1, 2분기 딴에 사실 그 한국 조선업체들이 특별히 LNG선 수주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카타르 발이 들어오면 이게 뭐 일단 중국으로 나간 15척 제외하고 45척이 국내에 들어오기만 해도 작년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이 회사가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 가운데 수주 잔고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카본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증시에 한국카본의 경쟁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두 회사가 최근 4, 5년간 ROA가 똑같다는 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가 별반 차이가 없는 데다가 이제 재료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제품도 이제 GTT의 특허대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수익 구조가 같은데 다만 카본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경쟁사 부채 비율이 200%가 좀 넘기 때문에 ROE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조선업종을 꼭 뭐 포로만 꼭 보는 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최근 2, 3년간 주가 흐름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한국카본은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는데 경쟁사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 투자자의 펀드 형태에 따라서 뭐 한쪽밖에 선택이 없는 여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사는 아무래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하고도 좀 비교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들 때문에 저는 카본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쟁사의 주가가 그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가격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어제부로. 그런 점들도 좀 봤을 때는 카본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최근 2, 3일 동안 조선 업종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유가도 약간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조선업 좀 간단한 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업종에 일단 저희가 코로나 사태 전에 PBR이 뭐 평균적으로 한 0.7배, 0.8배 이랬었고 지금 좀 급등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0.4배 뭐 중반, 뭐 0.5배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너무 싸니까 좀 수급이 그간 이제 안 들어왔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좀 들어오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업종이 그래도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로 카타르 정부를 통해서 올해 9월까지는 그 조선업체 잔여 45척에 대해서 슬롯 배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슬롯 배정이니까 본계약이 올해 안에 다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슬롯이 배정되면 사실상 이게 계약이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LNG도 45척이면 이게 한 척에 2천억이 넘어가니까 구조가 넘는 초대형 물량입니다. 그 현재 카타르 정부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그러니까 다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지금 5월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까지 슬롯 배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제시하던 대로 PBR 1배를 뭐 돌파하냐 못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정상적으로 발주를 하겠다는 곳이 카타르랑 러시아 말고는 없습니다. 1분기, 2분기에 저희가 수주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요. 그리고 이 두 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NG 덕분에 한숨은 놓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조선업체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례로 저희가 뭐 LNG에 관련된 좀 굉장히 익스포저가 큰 그 우리 뭐 카본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회사나 아니면 조선업체 중에도 뭐 수주한 대부분이 LNG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들은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투자 의견 홀드를 4월 중순부터 드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포함해서도 거의 안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유가가 올랐지만 그 해양 플랜트도 30달러대 중반이면 해양 플랜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60달러는 돼야 이제 가시성이 나오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이 이제 0이다. 좀 이런 생각들 합쳐지면서 아, 이게 대형 조선업체들은 좀 한계는 있구나. 이런 시각들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전히 저는 좀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대. 좀 LNG에 특화된 회사들이 그나마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지웰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이지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기를 타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언택트 쇼핑 플랫폼으로서 수혜를 보고 있으며 복지 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기업의 이 특징상 저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도 비해서 23%, 영업이익이 46%가 늘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 포인트의 온라인 사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온라인 사용률이 한 15%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거래액의 30%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70%의 오프라인은 수익성이 안 납니다. 하지만 30%의 온라인은 전체 거래액의 5에서 20%를 수수료를 수취하는 쇼핑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복지 포인트로 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패턴이 수익성이 낮은 기존 관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수익성이 높은 가전이나 생필품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 또한 거의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쇼핑 플랫폼의 경쟁력 강한 동사의 멀티플을 리레이팅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4월부터는 이 복지몰에서 파는 상품들이 네이버 최저가랑 똑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기존에 이제 한정된 이 복지 포인트로만 이것들을 써야지라는 사람들에서 쇼핑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복지 포인트 외에 자기 돈을 얹어서 뭐 200만 원짜리 컴퓨터, 뭐 250만 원짜리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을 이런 개인 결제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자회사 이지웰리스라고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수혜를 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심리 상담하는 회사인데요.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8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 30%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저희 박주선 연구원이 발표했던 리본과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뭐 건강 관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지웰리스도 국내에서는 그런 기업과 대부분 유사한 성장 스토리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복지 관련 회사들은 굉장히 멀티플이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에덴레드 같은 유럽 회사들은 33배, 일본의 베네핏은 60배를 받고 있고요. 국내 쇼핑 언택트 플랫폼들이 대부분 멀티플이 굉장히 50배 이상 받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지웰 같은 경우 2020년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이 17배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 25일 날 12전환 1100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전부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건지에서 관련해서 방향성 하나랑요. 그 외국인들 주주 지금 다 합치면 아마 계속해서 이슈 부각됐던 게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뭐 주주 서한을 보내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건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2는 INJ 자산운용이 12로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전환 후 블락딜을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소화는 거의 다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 이지웰 자체가 작년에 이제 그 모든 중소형주 중에 가장 외국인 지분율이 빨리 증가한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인들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비경기 산업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스킴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추천한 종목들 자체가 저희 팀 추천한 종목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조금 그런 부분의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방 시장이 탄탄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여기를 주목하고 있고 이 회사 연간 캐시플로 한 60억 이상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가능한 여력 또한 저는 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4, 5% 이상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지분율을 모두 합친 게 최대주 지분율보다 높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회사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